오늘 이제 갤럽 여론조사가 나왔어요. 갤럽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국정수행평가, 직무수행평가에서 긍정이 65, 부정이 23이 나왔습니다. 65가 나올 줄은 몰랐네요. 굉장히 많이 나왔고 정당 지지도에서는 민주당이 46, 국민의힘이 22가 나와서 이제 반도 안 되네. 반이 안 되는 상황인데 제가 대구 분위기를 어떤 점에서 말씀드리고 싶었냐면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관련해서 지난주의 경우에는 대구만 따졌을 때 잘하고 있다가 44, 잘못하고 있다가 33이었었거든요. 근데 이번 주에는 잘하고 있다가 56이 나왔습니다. 대구에서조차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나쁘지 않다는 거는 물론 계속 끝까지 지방선거 때까지 유지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대구에서조차도 저렇게 좋게 나오면 지방선거 결과는 굉장히 우려된다는 거죠. 특히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특히 대구 같은 경우는 대통령을 따라서 권력 자체가 대통령이 누구냐에 따라서 좀 영향을 받거든요. 좀 걱정되는 부분이 확실히 있습니다. 그래서 경북은 모르겠지만 대구는 전 정말로 내년 지방선거 장담을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진짜 듭니다. 잘 생각해야 돼요. 이 정당이 괴멸적으로 어느 순간 하나의 선거로 확 없어지다시피 할 가능성을 저는 자꾸 생각을 해요. 일본 사회당이 그랬습니다. 일본 사회당은 한때 집권당이었어요. 물론 네. 단독 집권은 아니었지만 지금 뭐 중의원에서 2석인가 있어요. 한 석으로 알고 있어요. 한 석으로. 네네. 그 435석이거든요. 중의원이. 그 존재가 없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때가 있었어요. 네, 저는 많이 자유당. 들었습니다. 네, 자유당 때. 자유한국당 말고요. 네, 자유한국당 말고. 네.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당 말이죠. 그 자유당이라는 당이 뭐 4.19 때문에 그렇게 됐다 이렇게만 그냥 생각하시는데 자유당은 그 이후에도 존속을 했어요. 네네. 그래서 58년도 총선에서 233석 중에 그땐 비례가 없었거든요. 127석을 해요. 네네. 그러니까 과반이죠. 근데 60년도 7월달에 4.19 이후에 치러진 선거에서 몇 석이 됐을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집권당이었으니까 좀 가겠지. 2석이에요. 2석. 네. 2석. 총 의석 숫자 똑같습니다. 네. 2석. 1%가 안 된다는 거예요. 233석 중에 자유당 2석. 집권 정당이었었는데 네. 직전 그냥- 집권 정당이 그냥 끝났어요. 네. 우리가 만약에 국민의힘이 지금 뭐 여야 거의 비슷하다 해서 한쪽이 뭐 집권했고 뭐 요렇게 보잖아요. 네. 근데 지금 요렇게 돼 있거든요. 네네. 이게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걸 제일 걱정을 많이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이런 상황인데 당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제가 처해진 상황도 녹록지 않은데 PD님 준비한 기사 보여주시겠어요? 어쨌든 전당대회를 하겠다고 일단 하고 구체적인 날짜까지 언론에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채널A 기사에서는 8월 13일로 지금 날짜를 보도를 했더라고요. 저 기사는 좀 오래된 기사인데. 네, 오래되긴 했었습니다. 예. 어쨌든 지금 8월달 중순쯤에 하겠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긴 해요. 8월 13일 얘기가 나오죠. 네, 8월 13일 얘기도 나오고 사무처 중심으로는 뭐 8월 15일 전후로 하겠다는 얘기도 있고 한데 일단 전당대회 하는 게 맞을까 싶긴 해요. 개인적으로는. 네. 뭐 하면 뻔한 사람 나오겠죠. 아니면 뭐 온라인으로 하듯이 거의 뭐 추대 대회 되듯이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맨날 나가는 사람 나가서 뭐 1등하든 2등하든 이렇게 될 텐데 그런 전혀 관심도 못 받고 이게 비대위인지 실제로 최고위원회가 된 건지 관심 없는 게 제일 슬픈 거예요. 아, 진짜 그거에 제일 걱정되는 거예요. 굉장히 슬픈 겁니다. 그게 뭐 모풀보다 악플이 네. 낫다는 말까지 나오는 것은 당연히 지금 이 현상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물론 악플도 싫지만 네. 지금 악플 막 달렸잖아요. 우리 네. 뭐 구독 취소한다고 네. 아마 그 친윤스러운 얘기 안 해서 그럴 거예요. 근데 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해요? 네. 그리고 청산 대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앉아서 혁신해야 됩니다. 우리 혁신해야 됩니다. 뭐 우리 통합해야 됩니다. 이미 국민적 평가가 끝난 것에 대해서 왜 자꾸 얘기를 합니까?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자가당착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자유당이 127석에서 2석 될 때 했던 그 똑같은 얘기 했던 거랑 똑같아요. 뭐냐면은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4.19가 이미 국민적 평가 끝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유당 지도부가 그대로 있어. 예를 들어서. 네. 그러면서 막 계속 얘기를 해. 그러면서 총선을 나간 거예요. 네. 그러니까 2석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풀이 더 무서운 게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예전에 어렸을 때는 전당대회를 TV로 보다가 직접 이제 제가 가서 봤던 거는 서청원 김무성 대표 전당대회를 실제로 봤었고 2014년. 네, 2014년 그 이후에 제가 뭐 한동안은 전당대회를 뭐 직접 들어갈 일이 없었다가 황교안 대표가 대표되는 19년. 전당대 네, 19년도 전당대회 같이 가서 네, 봤죠? 같이 가서 봤는데 진짜 놀랐어요. 너무 언론인 숫자도 취재 열기도 떨어지고 사람도 막 텅텅 비었었지 않습니까? 사실 그때. 그때 제가 강동구에서 우리 같이 네. 제가 당협위원장 할 텐데 다시 돌아와서 무슨 해장국인지 뭔지 먹으면서 좀 이상했어요. 네. 그때 이제 득표 수를 이제 정확히 보려고 제가 그때 기억이 나는 기사를 막 보는데 별로 기사가 없는 거예요. 네, 기사가 오면 안 나왔어요. 딱 50.0%가 나왔는데 또 오세훈 시장도 33.3%가 나왔어요. 제가 다 기억을 해요. 네. 너무 웃겨서 그쵸. 2분의 1, 3분의 1이 나온 거예요. 그렇죠? 네. 한 분은 얼마 나왔겠어요? 6분의 1이 나왔겠지. 근데 세 명 했잖아요. 네. 3등 카우보이 모자 네, 쓰고 김진태, 김진태 지금 팔 강원지사. 쓰시고, 네. 그다음 뭐 이상한 분 막 나오고 그래. 뭐 여성분 나오고 막 이랬잖아. 네. 기억나잖아요. 네, 네, 대충 네. 그렇게 됐는데 아니 이게 기사가 막 많이 나와야 거기에 이제 막 어떤 기사는 구체적인 숫자, 네. 표 분석 뭐 이런 게 나 그런 게 네. 그걸 못 찾더라고요. 제가 그 정도로 관심이 없는 너무 슬픈 야당이었어요. 네. 그렇죠? 정말 그러니까 저는 그게 굉장히 충격이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전당대회 하면 진짜 막 언론 프레스석이 꽉 차 그렇지. 있고 당원들 막 텅텅 비고 네, 버스로 꽉 차고 막 사람들끼리 막 그래야 되는데 그때가요 의석이 그래도 126석 정도 됐을 네. 거예요. 많았죠. 그 정도 있는 의석에서 황교안이라는 분이 19년도 초에 갑자기 등장해가지고 와 이렇게 갈 때입니다. 네. 그러다가 그 다음 총선에서 보수 통합마음이 이길 줄 알고 했다가 103석. 그러니까 이제 100 조금 넘는 게 그때부터 이제 시작된 네. 거란 말이에요. 네. 그걸 목도로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107석 야 우리끼리 똘똘 뭉치면 뭐 그래도 어떻게 된다? 전혀. 네. 우리 5년 전에 봤으니까요. 그렇죠. 예. 그리고 당 지지율이 22% 나왔다는 건 굉장한 전 안 좋은 시그널이라 보거든요. 이거 일자 나오면 어떻게 되나 한번 보십시오. 네. 그럼 또 안에서 또 뭐 우리 혁신해야 됩니다. 또 그런 말 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제발 지금 앞에 계신 분이 전에도 앞에 계셨던 분들이거든요. 뒤로 가시면 됩니다. 정말로. 네. 진짜 그만 좀 하세요. 그 정도 하셨으면요. 평가 받을 만큼 다 받은 거, 욕 먹을 만큼 먹은 겁니다. 네. 그러면 끝난 거예요. 거기 더 있는 거는 민폐예요. 그렇죠. 예, 아주 부드러운 말로 민폐라고요. 네. 거기 계신 분들보다 훨씬 더 유능하고 훨씬 더 민심을 잘하는 분들이 당에 그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딱 잡고 있으니까 뭘 할 수가 없지.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이게 이제 오래 국회에 있다고 해서 익숙하니까 뭐든지 하고 또 민주당 사람들도 하도 보던 사람들 익숙하니까 나올 수 있는 말들이 나옵니다.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 농성을 하는데 좋아요. 정말 결기 있는 사람이 그렇게 못하겠죠. 그 로텐도어에 텐트 칠 생각을 하고 의자 갖다 놓고 선풍기 갖다 놓고 그거 초서이나 이런 사람 못할 거예요 아마. 네. 예, 그렇게 그런 생각 자체를 못 하고 그냥 자리 하나 깔고 뭐 좌선을 하든지 이러면서 결기를 보이겠죠. 그리고 김민석하고도 그런 대화를 할 수가 없을 거고요. 네. 김병기한테도 뭐 동장 남매는 이런 말 못 합니다. 그럴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편함 속에서 빠져나오는 결기, 의지 이런 것들을 국민들께서는 아신단 말입니다. 왜 그걸 본인만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걱정되는 거는 지금 방금 말씀 계속 듣다 보면 제가 막 들은 걱정은 만약에 전당대회를 8월달에 한다고 쳤었을 때 전당대회 끝나고 나서 원래 전당대회 보통 당 대표가 선출되고 나면 언론 인터뷰 쫙 잡히고 막 되게 긴박하거든요. 전당대회 끝난 직후가 굉장히 긴박해요, 사실은. 지금을 보세요.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됐는데 뭐 단독 인터뷰 이런 거 없어요. 네, 그럴 것 같아가지고. 원래 네. 만약 보수가 정말 아깝게 지고 지금 우리가 정말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어. 분하다. 야 잘하자. 우리 내년 지방선거부터 잘하자. 그리고 3년 후에 총선도 잘하자. 막 이러면 이제 송원석 비대위원장 불러서 예를 들어 TV조선 같은 데서 비대위원장님 이 당을 어떻게 회생시키려는 네. 겁니까? 뭐라 하고 안철수 혁신위원장 나와주세요. 혁신에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거기다 대고 백서를 만들 겁니다. 당원 게시판 뭐 이러면 이거 뭐가 되는 거냐고요. 그렇죠. 네.
전당대회를 잘못해가지고 열면 굉장히 국민들께 우스워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아주 저는. 걱정이 돼요. 네, 걱정이 좀 많이 됩니다. 저는 정말로. 그리고 지금 당원 게시판 얘기하는 거가 한 분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얘기를 하고 네, 뭐 이렇게 직접 공격이 막 들어오거든요. 네, 이분들이 지금 생각하는 게 그럼 같은가? 같은 방향을 보고 있고 같이 소통을 했던가? 뭐 이런 얘기. 네, 네.